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다 아시죠? 쪽집게 주식수다 시간인데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오늘도 양대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계좌는 어떠신가요? 이번 주 내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하에 이어서 자동차, 그리고 철강주, 업종 대표 대형주들이 가는 장이 펼쳐졌네요. 그래서 이번 장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세가, 외국인 주도 장세가 지속됐는데 업종 대표주에서도 대형주만 상승하면서 지수만 갔다. 그래서 실질적인 중소형주나 이등주 이런 종목들은 별로 안 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미는 없는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특히나 그랬는데요.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2배나 많았어요.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시장은요, 형님이 먼저 가서 돌격 앞으로 해서 때려 죽이고요. 그리고 나서 동생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 장이 다음 주에 펼쳐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요번 주, 특히 오늘 같은 날, 내 종목은 못 갔어 하시는 분들 힘 좀 더 내세요. 그래서 주도 종목들은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겠죠?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제철에서 많이 들었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도 셀트리온 삼형제만 갔어요.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 코스닥에서는 1등을 점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죠. 걔네들이 급등을 하니까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별로 재미는 없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인데요.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보죠. 쭉 보시면은 거래소에서 코스피죠. 외국인이 계속 매수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7,600억.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제가 이 시간에 쫄지 마! 기억나십니까? 예, 말씀을 드렸는데 2조 5천억. 이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온 거니까 오히려 겁먹을 필요 없다 그랬죠. 예, 오히려 그 뒤에 삼성전자 엄청 매도하고 했지만 그 뒤에 다시 급등합니다. 기관은 어쩔 수 없는 매도라 그랬죠. 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계획을 짜요. 연중 계획. 그래서 주식은 몇 %.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10% 사놨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전체 액수에 12%, 13%가 되는 거죠. 그럼 넘어가면 그것만큼 버려야 돼. 연기금. 그리고 또 한 기관이 있죠. 금융투자, 증권사요. 여기 계좌는요, 거의 단타성이에요. 얘네들이 올려붙이면 얘네들 파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별 영향 없다라 그랬죠. 수급 동향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괜찮아요. 건강합니다. 코스닥은 건강합니다. 매매 주체, 외국인, 환율 때문에 계속 매수. 개인은요, 매수와 매도를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객 예탁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에 집어넣은 돈, 그 고객 예탁금이 아직도요 60조 원을 넘고 있어요. 수급상에서는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장도 나쁠 거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한 가지,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 재밌게 수다를 한번 떨어져 보자고요. 선물 부분인데요. 이 파란 선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까만 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 중에는 상당히 매수를 같이 거래소, 코스닥, 주식과 함께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했어요. 근데 동시호가 지나면서 갑자기 뚝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매도. 그러면서 콜옵션. 콜옵션은 뭐예요? 공부 하나 해보죠. 콜옵션. 상승에 돈을 거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상승하면 나는 여기에서 그 이상 더 올라가면 그거만큼 나는 돈 걸은 거 먹는 거야. 그게 옵션이야. 쉽게 생각하면. 근데 매도를 했어. 올라가는데 돈을 걸었는데 여기를 매도를 했어. 이건 뭐예요? 우리 공부 많이 했었는데 떨어진다가 아니야. 뭐죠? 못 올라간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라는 거지. 콜옵션 매도 180억인데 이게 문제거리는 되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는다는 거지. 지수 전반적으로 바로 더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주식은 더 매수해야 돼. 그러다 보니 옵션에서 약간의 해지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수급 구조 안에서 놓고 보면은 다음 주 약간의 지수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종목들은 약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 부분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가지신 분들은 환호합니다. 근데 안 가지신 분들은 소외되고 소위 기분 꿀꿀하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수 당연히 이만큼 올라가죠. 근데 이 종목도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여기서부터 매수 말씀을 드렸죠. 내년까지 가져가십시오. 초심 잃지 마십시오. 매수. 얼마? 예, 46,000원. 여기서 또 매수. 초심 잃지 마십시오. 최근 들어서 이 박스권 돌파할 때 방송 중에서 말씀드렸고 계속 이만큼 올라갔어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여기 써 있네요. 79,000원 매수. 이거 3월 중순에 제가 써놓은 거 그대로예요. 이거 차트에 그려져 있는 거 글자 그대로. 하락 채널이 있었지만은 돌파는 이 순간부터 또 매수. 그런데 위로 따라잡지는 말자 그랬죠.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차트 모양에서도 약간은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다만 여기에서 조금 쉴 수 있다. 지수 3,000을 위해서 간다라면 더 갈 수 있는 여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현대차가 또 움직였습니다. 현대차 바로 어제 목요일이죠. 급등하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이 현대차 여기서부터 계속 여기 얼마? 92,000원부터 저희 회원들도 92,000원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매수 또 이때 매수. 이 종목은 결국은 가죠. 박스권 돌파. 그러면은 앞에서 이러한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갔는데 당연히 지수 올라가죠. 말씀드렸죠. 오늘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락 종목 수가 2배였어요. 상승 종목 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주눅 들거나 그러지 말라고 다음 주를 기다려 보자고요. 약간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다 떨어지겠냐? 아니죠. 그동안 소외됐던 이들 종목들이 다시 채우면서 제가 보기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음 주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어요. 체크 포인트는 역시 외국인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매도 약간 나올 수도 있어요. 장중에. 그래서 지수로는 단기 조정 가능성, 즉 대형주는 조금 쉴 수 있다 라는 점. 그래서 소외된 중소형주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 전략에서 보면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무료 문자 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현대제철 하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맞아 떨어졌네요. 한번 볼까요? 현대제철 무료 문자 회원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금요일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 시 매수 타이밍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조정이 오지 않습니다. 즉 지금 바로 매수하라는 거죠. 화요일 11시 40분 PMI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수혜주로 먼저 접근합니다. 34,000원 아래에서는 분할로 메워서 중기 투자할 만합니다. 이 종목 역시 갑니다. 계속 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드디어 급등을 합니다. 바로 요 시점이죠. 요 시점. 이 시점에서 문자를 드렸는데 34,000원. 그럼 벌써 몇 프로예요? 이 대형주에서 이틀 만에. 10% 이상.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죠. 무료 문자를 드리고 싶었어도요. 중기적으로 한번 전달할 만하다라는 게 좀 힘들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무료 문자 회원 가입 신청해가지고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편입해서 문자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주 관심주는 과연 어떨 건가라고 말씀을 드리죠. 지난주에 5G 관련 테마 움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주말이라서 그런죠. 미국 시장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니까 그닥 신통치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보죠. 다음 주 관심주입니다. 중국 상해 증시 이것이 힌트입니다.
중국 상해 증시 PMI 지수로부터 올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선, 5일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지난 6월 달에 초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정부 진작책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 지금 몇 달이에요? 1, 2, 3, 4, 5달 동안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다른 나라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기가 있죠, 여기. 그런데 드디어 돌파를 했어요, 종가상. 중국 증시 다시 박스권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능성 면에서 저는 80%, 뭐 100%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80% 정도는 저는 박스권 돌파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미국 시장 좋아. 그래, 이쪽 따라가자. 돈이 많으니까 미국 따라가자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뭘까? 어느 쪽으로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 보면 바로 여기에서 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다음 주 관심 테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국 관련주. 먼저 첫 번째 손가락으로 요게 한번 관심을 기울이죠. 바로 어제 이서구의 주식 수다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바로 따라잡지 말라 그랬죠. 오늘 제대로 조정 나왔습니다. 이슈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조정 가격 얼마에서 매수할 건가는 뭐 이거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문자로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고 바라시고요. 중국 판호 개방 확산 기대감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모르시겠다면, 그리고 관련 주, 탑픽 종목,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여기 위에 뭐 느낌표나 별표를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그거를 누르시면 어저께 방송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관련주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거 참고 바라시고요. JYP 오늘 급락했습니다. 조정이 세게 들어왔어요. 어우, 이제 봐야지. 제가 그래서 따라잡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봐야지. 이럴 때. 그래서 이 관련주 뭐가 있어? 게임주, 엔터, 콘텐츠 관련주가 있는데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고 바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면 또 하는 축이 뭘까요? 소재주예요. 철강 등 소재. 비철금속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기계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 뭐죠? 현대건설기계, 굴삭기. 이 종목들 한번 다음 주에 또 기지개를 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요거 참고 바라시고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관련주 그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그런데 쉰 이유가 있죠. 백신 개발이 된다고 계속 되니까 롱숏 전략이 된 거죠. 그러면서 백신 관련주들, 경기 관련주들 올라가고 얘네들 판 거죠. 언택트 관련주. 그런데 오늘 약간 느낌이 나왔습니다.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대장주였었던 종목군들, 뭐 다음, 카카오죠.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R서포트. 오늘 또 급등세 나왔거든요. 확진자가 갑자기 또 급증을 했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강한 규제를 넣겠다라는 뉴스까지 오늘 장중에 나왔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음 주는 한번 단기적으로, 이건 단기입니다. 이건 중기고. 이거 참고하세요.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중기. 단기로 다음 주에 한번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매매하신 전략으로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힘들으셨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 힘들으셨던 분들은 좀 힘나는 한 주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힘 빡빡 썼던 분들은 좀 여유 가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뭐 모두 다 함께 돈 버는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요. 주말입니다. 잘 쉬시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무료 추천 문자 드리는 번호 96281-8231니까요. 이 번호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또 새롭고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고 저는 또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